15분 고소한 행복 충전. 어떠세요? 가꾼 빵보다 고소하고 간 내린 커피보다 그윽한 신신우신만의 오붓한 만남, 빵집 사람들. 새로운 봄, 새학년, 새학기. 우리 마음과 일상을 새로 고침하고 싶다면 이분과 함께 보면 어떨까요? 손글씨부터 새로 고침해봐요. 신신우신 월요일 2부, 오늘은 슈슈슈 대신 새봄맞이 스페셜 빵집 사람들 시간인데요. 아주 특별한 빵집 손님을 모십니다. 이 대전부터 귀한 걸음을 해주셨어요. 한 번 보면 정말 빠져들어서 벗어날 수가 없는 손글씨 쓰기, 우리 팬크래프트 유한빈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또 제가 정말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작가님인데 약간 우리 이 신신우신 코너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게 되니까 너무나도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또 이렇게 어떤 마음으로 신신우신을 찾아주셨는지 우리 또 청취자분들께 인사도 부탁드릴게요. 네, 신신우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글씨 쓰는 팬크래프트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약간의 네. 또 약간 라디오의 어색함이 네, 또 있죠. 네. 사실은 우리 너튜브 영상으로 저희가 손을 많이 뵀어요. 그쵸. 글씨 쓰는 네. 손만 나오다가 네. 이렇게 또 보이는 라디오까지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사실 많은 우리 또 청취자분들께서 알아봐 주시고 또 그 채널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손글씨에 대한 이야기 또 많이 나눠볼 텐데, 나눠보기 전에 저희가 이 신신우신 코너가 빵집 코너거든요. 네. 그래서 빵으로 자기소개하기를 부탁드리고 있어요. 네. 우리 작가님은 나는 약간 어떤 빵이다. 저는 약간 제가 빵을 예전에 배웠었는데 네. 저는 소금빵 같은 좀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오. 처음에는 소금빵을 딱 먹었을 때 소금빵의 끝에는 빵 반죽만 있고 네. 한 입을 더 처음에 딱 먹으면 이게 무슨 맛이지? 약간 아리송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한 입을 더 먹으면 밑에 버터와 함께 이 섞이는 그 짭조름함과 그런 풍미가 확 올라오는데 처음에 제 영상들도 되게 잔잔한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좀 보다 보시면 또 손글씨와 이런 문구나 이런 쪽의 매력에 좀 빠지시는 것 같아서 저도 그런 방향을 좀 원하고 있어서 소금빵으로 한번 네. 정해봤습니다. 와, 그래요. 또 정말 저도 영상들을 지금까지 많이 봐왔지만, 우와, 아니 나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또 차근차근 드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업로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17년부터 손글씨 쓰는 너튜버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영상들을 좋아해 주시고 지금 또 이렇게 문구점 사장님으로 또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손글씨를 쓰기 전까지는 좀 어떤 삶을 사셨나요? 저는 카페에서 막 글씨 쓰거나 책 보거나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2014년 이때 네. 그때 한창 서울에 좀 개인 카페들이 조금씩 생기고 뭐 실력 있는 카페들이 좀 생기고 예쁜 카페들 이런 게 좀 그때 생길 때인데, 그때 새로운 카페나 괜찮은 카페들 돌아다니면서 커피 맛도 보고 구경하고 이런 걸 좀 좋아했어가지고 나도 카페를 하고 싶다. 카페를 하면서 손님이 계실 때는 이제 편안하게 해드리고 없을 때는 뭐 책을 보거나 필사나 이런 걸 하면서 좀 보내면 굉장히 행복한 삶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커피를 좀 배웠었습니다. 네. 네. 커피에 이렇게 빠져들고 있다가 아니 갑자기 손글씨 쓰는 크리에이터가 되셨는데, 그럼 원래부터 약간 손글씨에 약간 강점을 가지고 계셨던 건가요? 원래는 굉장히 못 써서 컴플렉스 극복 차원에서 이제 좀 시작을 했어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부모님께서 잘 쓰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저희 부모님도 어른 글씨를 굉장히 음. 멋있게 쓰셔서 닮고 싶은데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손글씨 교본을 떼도 하나도 안 변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느낌이. 네. 근데 지금 커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이제 이번 기회에 한번 꼭 바꿔봐야겠다 해서 그냥 꾹 참고 했어요. 안 네. 바뀌어도 계속하고 계속 어. 매일 뭐 10분이라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올라가고 어느 순간에 뭐 레벨 체인지 되는 수준으로 네. 갑자기 확 바뀔 때가 있더라고요. 어. 그 구조를 이해하고부터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 제가 엄청 넘어지면서 몇 년 동안 진짜 부딪힌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뭐 이렇게 지내게 됐죠. 네. 네. 우리 올리신 업로드해주신 영상들을 보면 그 영상미도 그렇고 글씨가 너무 예뻐서 와 이분은 타고났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피땀 어린 그런 노력들이 있던 결과군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게 글씨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글씨가 예쁘면 사람이 굉장히 달라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효과 그런 걸 의도를 해서 좀 열심히 연습을 해서 했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손글씨를 쓰시고 그 영상을 업로드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문구점을 함께 운영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나의 꿈을 약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나아가고 계시는데 이 어떤 꿈들을 좀 가지고 계셨는지 이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좀 필사를 할 만한 튼튼하고 오래 보관할 만한 그런 노트가 없을까? 뭐 세 개 없을까? 했는데 거의 대부분 스프링 노트 위주고 맞아요. 그다음에 뭐 만년필을 쓰기도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 노트들은 커스텀을 목적으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표지가 굉장히 밋밋한 경우가 많았어요. 네네. 그래서 옛날에 뭐 쾰른 성당 가보면 그 수도원 가보면 그 체인으로 감겨 있는 그 옛날 장정된 책들을 컨셉으로 해가지고 가죽 장정은 할 수는 없지만 패브릭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필사를 소중한 내 자산을 오래오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노트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클래식해서 이거를 노트를 안 쓰거나 네. 다 썼을 때도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중구난방이면 굉장히 보기가 싫잖아요. 맞아요. 그런 통일감도 주면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노트를 좀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네. 그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필사라는 나의 꿈, 취향, 어떤 취미 생활이 시작돼서 그게 노트를 만들게 되고 이 노트뿐만 아니라 잉크도 또 이렇게 함께 또 만드시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문방구까지 차려야겠다라고 이렇게 확장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글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펜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펜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느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펜 하나만 바뀌어져도 글씨 쓰는 느낌이 달라지고 글씨 그 모양의 느낌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막 다 써봤죠. 써보고 뭐 노트나 만년필, 뭐 볼펜 연필, 샤프 다 써봤는데 저는 좀 연필과 만년필에 꽂혀서 그렇게 작게 아마 테스트 프로토타입 느낌으로 망원동에서 문구점을 조금 운영을 했었다가 잠깐만요. 지금은 어디서 운영을 하고 계시죠? 지금은 이제 한 1년 정도 기획을 해서 대전으로 내려온 다음에 그때 항상 좀 아쉬웠던 게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였는데 이제는 확장을 좀 해서 아무래도 임대료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기획들을 좀 많이 펼쳐내고 있는데 오히려 처음에 했던 때보다 반응이 좀 더 좋아서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어떻게 보면 덕업일치의 삶을 살고 계시는 건데요. 내가 하고 싶었던 어떤 마음들을 이렇게 하나씩 풀다 보니까 이게 또 자리까지 잡게 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문구점을 이렇게 열어놓고 정말 손글씨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뭔가 노트도 고르고 펜도 고르고 하면 너무나도 재밌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새로운 문구점은 약간 어떤 컨셉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만년필이랑 만년필 잉크, 노트 이런 쪽을 위주로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만년필 외적인 문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네. 만년필은 뭐 퍼센티지로 하면 5%, 3%?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전체 크기에. 그래서 이번에는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문구점을 만들자 해서 좋은 펜들, 제가 그때 써보고 막 좋았던 것들을 전부 다 객관적으로 좋은 것들을 네. 하나씩 다 가져와서 직접 써볼 수 있게 음. 테스트를 해보고 고를 수 있게 이제 세팅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들어오시면 저희가 좋은 종이 수입지로 만든 노트, 수첩을 드리는데, 여기다가 편하게 그냥 거기 진열돼 있는 것들을 네. 다 써보고 야. 마음에 드는 거를 그냥 네. 고를 수 있게 음. 그렇게 해놓으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오. 요즘에 한때 이제 코로나 때 잠깐 주춤했다가 네. 온라인으로 돌아갔었잖아요. 네네. 근데 또 2026년 트렌드는 오프라인의 부활이다. 체험형 오프라인의 부활이다. 뭐 네. 이런 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음. 근데 거기에 지금 운이 좋게도 네. 약간 딱 맞아 떨어져서 반응이 괜찮지 않을까? 네.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안 그래도 딱 상상해 보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문구류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게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이 질감이 좋은 종이가 있고, 그 종이에 내가 마음껏 써볼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펜이 있고, 또 사각사각 소리도 나면서 내가 이 노트를 어떻게 한번 채워볼까, 그리고 이 노트는 정말 내가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잘 채워서 소장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그런 것들로 꽉 찬 그런 문구점을 또 이렇게 열게 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노트를 다 써보신 분들이 많진 않더라고요. 네.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하지만 이게 다 써보신 분들은 그 노트를 못 버리세요. 쉽게 버릴 수 없죠. 이사할 때도 특히 이제 이게 필사본이거나 네. 막 연습장이면 버릴 수 있는데, 네. 이게 특히 필사본인 경우에는 항상 소장을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장할 만한 노트를 만들었고, 이번에는 다 쓰는 경험을 위해서 좀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수첩을 만드니까 그걸 또 다 쓰시고 와가지고 또 구매해 가시고 그 다 쓴 수첩을 가지고 와서 네. 이렇게 막 보여주시고 네. 이러는 경험이 뭔가 굉장히 재밌는 경험을 좀 주변에 드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네. 네, 문구점을 통해서. 사실 요즘 이제 메모를 스마트폰에 많이 하는 시대인데, 그래도 뭔가 이 문구의 매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문구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요즘 어른들이 문구류를 좋아하게 되는 그 이유, 그 문구의 매력은 어디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다른 전문가분들은 그냥 너무 편리해져서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다. 오히려. 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트렌드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뭐 A가 유행을 하면 네. 이제 좀 소위 힙스터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은 A를 했을 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죠. 다 하니까. 그럼 이분들은 B를 찾게 되고, 네. 그럼 이분들이 몇몇이 이제 B를 뭐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A에 계시는 분들이 이 B를 하시는 분들을 보고 이거 되게 소위 힙한데 네네. 라고 하면서 색다른데? 조금씩 이렇게, 네. 색다른데 이렇게 좀 넘어가죠. 네. 그러면 여기 이제 B가 주류가 되고 음. A는 좀 밀려나고 뭐 이런 현상이 있는데, 최근에 뭐 연예인분들도 그렇고 책을 읽고 네. 뭐 필사를 하고 이런 걸 많이 보여주시니까 그분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좀 넘어가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사실 이 라디오와 문구점이 약간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디오 역시도 이제는 많이들 뭐 인터넷 방송도 보시고 이제 개인 어떤 SNS를 통해서 소통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뭔가 더 옛날 것,
뭔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들 이렇게 찾아가는 뭔가 향수도 있고 익숙하게도 하는 것들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문구 역시도 약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뭔가 이 라디오랑 어울리는 문구 하면 어떤 또 문구를 좀 떠올릴 수 있을까요? 약간 만년필? 뭔가 사연을 보내는 그런 필기구? 엽서? 이런 것들 있지 않을까요? 라디오는 네, 엽서나 네. 뭐 카드, 편지지 음. 이런 제가 기억하는 제가 생각하는 라디오는 사연을 받아서 네.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는 이런 라디오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카드나 뭐 음. 엽서나 이런 게 진짜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또 무언가 우리의 마음을 사각사각 써 내려가는 그 마음 안에서 약간 내가 그냥 그 쓴다는 행위 자체가 주는 즐거움을 이렇게 느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즐거움들을 많이 또 와서 나눠주시나요? 이렇게 너무 좋아요 이런 거 노트를 채워보니까 좋아요 이런 것들도 많이 이렇게 또 채워주시나요? 네, 실제로 다 쓴 거를 가져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다 써서 오시면 할인도 좀 해드리고 네. 있고 그다음에 실제 방명록 같이 노트를 하나 펴놔요. 쓸 수 네네. 있는 공간을 하나 마련을 해서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기록을 남겨주시죠. 네. 그걸 보면 아 진짜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재미를 많이 드린다는 점에서 좀 뿌듯함도 사실 있습니다. 네. 어쨌든 생계를 위한 것도 있지만 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오시면 꼭 뭘 사시더라고요. 네. 직접 써보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좀 확신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냥 모양만 보고 사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문구점 같은 대형 문구점 같은 데 가면 그냥 띠로 이렇게 종이로 맞아요. 네네. 그냥 선만 몇 번 그어보고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개인 수첩을 드리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써보고 뭐 글도 써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뭐랄까 실패율이 네. 없다고 해야 되나요? 어. 네, 그런 재미 때문에 재방문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이 뭔가 필사 문구를 좋아하시는 청취자분들은 마음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 이야기 더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함께 듣고 싶으신 노래 한 곡 추천해 주시겠어요? 처음에 제가 한번 네. 처음에 제가 생각해본 노래는 그 트럼펫터 챗 베이커의 그 Look for the Silver Lining이라는 곡인데요. 가사가 굉장히 희망적이고 그 실버 라이닝이라는 게 구름 그 가장자리에 그러니까 해가 뜨고 그 다음에 해를 가리는 구름이 있잖아요. 흐린 날에는. 네. 근데 해는 사라진 게 아니죠. 구름이 가리고 있을 뿐이고 그러면 해는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구름의 가장자리에 띠를 이렇게 햇빛 띠를 두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외국에서는 구름 사이에 나오는 햇빛이다 해가지고 희망이라는 뜻으로 이제 뭐랄까 희망이란 뜻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곡을 한번 희망적인 노래를 네. 처음 곡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요. 우리 그러면 챗 베이커의 Look for the Silver Lining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Look for the silver lining whenever a cloud appears in the blue. Remember somewhere the sun is shining, and so the right thing to do is make it shine for you, a heart full of joy and gladness will always banish sadness and strife. So always look for the silver lining and try to find the sunny side of life.
heart full of joy and gladness will always banish sadness and strife. So always look for the silver lining and try to find the sunny side of life. 챗 베이커의 Look for the Silver Lining 듣고 왔습니다. 이 글씨는 곧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손글씨를 좀 잘 쓰시나요? 혹시 내가 너무 악필이라서 부끄러워요 하시는 분들, 우리 같이 이분과 함께 환골탈태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팬크래프트 유한빈 작가님과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어떤 좋은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들이 있으면 밑줄을 치기도 하고 이렇게 좀 필사를 해보기도 하는데요. 우리 작가님께서는 필사를 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처음에 글씨 연습을 좀 하는데 네. 이게 책을 다 떼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글을 쓰지? 하다가 그러면 필사라는 게 있구나 해가지고, 이건 분량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계속 연습할 수 있겠다 해서 진짜 순전히 글씨 연습할 의도로 이제 필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연습용으로 처음에 필사를 이렇게 시작하신 거네요. 네, 글씨 연습용으로 네.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뭐 이렇게 필사했던 책 기억이 나시나요? 김훈 작가님의 네. 남한산성 제일 먼저 필사했었고, 네. 최근에 약간 리메이크 느낌으로 네네. 또 한 번 필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필사했을 때랑 지금 필사하실 때 느낌이나 뭐 글씨체 이런 게 많이 달라졌겠네요. 글씨체도 굉장히 달라져서 네. 이게 제가 보통 필사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보관하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네. 나중에 펼쳐보면 네. 뭐 부끄럽기도 하고 굉장히 나 노력 많이 했구나 이런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다시 쓰면서 그때 엄청 오래 걸렸던 것들이 지금은 시간이 확 단축이 된 거예요. 그때는 생각을 막 하나 둘씩 계속 하면서 해야 됐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신기하고, 다시 읽으면서 다시 쓰면서 느끼지만 여러분들 뭐 성경을 한두 번 읽으신 게 아니겠지만 볼 때마다 새롭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같은 느낌입니다. 네. 지금 두 번째 그것도 읽는 게 아니라 쓰고 있는데도 네. 이런 대목이 있었나 싶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찾게 됩니다. 네. 네. 뭔가 이 필사가 주는 매력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필사가 주는 매력은 정말 경험해보지 않으면 사실 말로써 표현하는 거는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쉽게 예시를 들자면 네. 부모님이나 뭐 선배들이 하는 말 닥쳐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네네. 그냥 잔소리겠거니 하는데 그때가 돼봐야 아는 것처럼 얘도 뭐 결이 똑같진 않지만 어쨌든 경험을 내가 직접 해봐야 이게 그때 그런 말이었구나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어렸을 적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저는 일기 쓰는 걸 진짜 싫어했거든요. 왜냐면 뭔가 내용을 채워야 된다는 압박감도 있지만 손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손을 뭔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일기 쓰는 걸 싫어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사실 그때 일기를 좀 써놨으면 그런 기억들도 좀 차곡차곡 저장되어 있고 내가 그런 쓰는 맛을 좀 더 잘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뭔가 나의 필사하면서 느끼는 그런 마음들, 그것들을 우리가 또 잘 찾아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요. 이 특별히 성당 다니시는 분들 성경 필사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뭔가 요즘에 이 필사가 유행이 된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일단 요즘에 너무 디지털 네. 너무 편리해진 세상이고 또 인공지능까지 나와버리니까 사실은 타자 몇 번 치면 웬만한 정보들을 싹 긁어올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좀 다시 할게요. 네. 편하게 말씀하시면 네네네. 됩니다. 네. 우리가 약간 그런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네. 이렇게 지나서 지나서? 뭔가 아날로그적인 그런 맛을 또 이렇게 네. 찾아가는 거겠네요. 오히려 진짜 반으로 그렇게 돼서 좀 나를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좀 되는 거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필사가 단순히 그냥 뭔가 내용을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생각과 마음을 또 이렇게
그 종이 안에 이렇게 또 채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내가 그러면 이 방송을 들으면서 필사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추천해 주시는 방법 있나요? 저는 대부분 이제 부분 필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전체를 다 써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필사를 하기 전에 내가 전체를 이걸 다 쓸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한테 꼭 추천해드리는 게 있어요. 좋아하는 노래 가사가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거를 정말 또박또박 내가 쓸 수 있는 최고의 정성으로 네. 한번 써보시라. 가사는 길지 않기 때문에 네네. 하나 써보면 내가 자주 듣고 했던 노래인데도 네. 이 가사에 이런 의미가 있었네 하면서 깨닫는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 그걸 깨닫고 나면 필사를 좀 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네. 그 다음엔 처음에 좀 어렵다 싶으면 좋아하는 구절들이나 네. 명언이나 아니면 뭐 잠언 같은 걸로 시작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나의 정말 인생책이 있다. 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뭐 성경이면 좋겠죠. 네. 그것도 그렇고 뭐 다른 책이어도 성경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다른 책 조금 적은 책으로 먼저 전체를 다 써보는 그런 네. 뭐랄까 뿌듯함 이런 걸 한번 느껴보시고 점점 이제 업그레이드 해가시면 진짜 평생 취미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약간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씩 성취감을 느끼는 네. 그런 방법을 또 추천을 해주셨는데 노래 가사 써보는 거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약간 후크송 같은 노래 가사가 나오면 그걸 이렇게 똑같은 단어 막 쓰는 재미가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이제 내가 필사를 해보겠다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내 글씨를 딱 보고 너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에 안 드는 글씨를 좀 바꿔봐야지라는 마음이 들 텐데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글씨를 예쁘게 쓸 수 있을까? 그 조언도 오늘 함께 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많은 노력을 통해서 글씨를 바꿔내셨다고 하셨으니까 가장 먼저 많이 써본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방법들을 많이 해보셨나요? 일단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이긴 네네네. 한데 많이 써보는 거는 사실 답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맨날 밥 먹는다고 맨날 뭐 요리한다고 프로들처럼 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근데 프로들은 보면 한 점을 딱 산정을 하고 거길로 이제 뾰족하게 계속 벼려가잖아요. 자기 네. 실력을. 근데 글씨도 그냥 우리 평생 써왔는데 안 늘잖아요. 그렇죠. 좋아지지 않잖아요. 네네. 그런 거 보면 양이 문제가 아니고 양은 질이 받쳐진 다음에 목표가 정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양이 받쳐줘야지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한 점에 수렴을 하는 건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내가 내 글씨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머릿속에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네. 근데 저는 그냥 버리는 거를 선택을 했어요. 일단 버리고 내 글씨체를 버리고 네, 버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담고 싶었던 글씨체를 해보는 거죠. 네. 근데 그 담고 싶은 글씨가 없으면 내가 혼자 어떤 기반이 없는데 내 글씨를 예쁘게 바꾼다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네. 어떤 데이터가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요리를 하겠어요. 근데 내가 담고 싶은 글씨 꼭 정자체나 뭐 이런 반듯한 글씨가 아니어도 네. 뭐 어떤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쓰는 글씨가 있으면 그냥 조금 캡처를 하거나 네. 그분 뭐 그걸 가지고 남들한테 가르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그냥 연습하면서 연습을 하면서 좀 해보시면 확실히 닮아가는 걸 좀 느끼실 거예요.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배우고 싶은 담고 싶은 글씨가 시중에 책이나 이런 게 네. 있다 하면은 그걸 꼭 사서 바로 옆에다가 대고 써보시는 걸 추천을 네. 드릴게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글씨를 계속 닮아가요. 네. 그러면서 나중에는 또 내 글씨도 나오고 네. 이게 섞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재미를 찾으실 거예요. 네. 네. 사실 우리가 글씨를 잘 써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테크닉적인 설명도 있을 거고 우리 작가님만의 어떤 노하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분위기에서 우리가 노래 한 곡을 딱 듣고 와서 이렇게 하면 글씨를 잘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기술들도 딱 전수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또 어떤 추천곡을 한 곡 듣고 오면 좋을까요?
다음에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네. My Favorite Things라는 곡인데요. 네. 어떤 취향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듣고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또 My Favorite Things 노래 듣고 와서 작가님과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Raindrops on roses and whiskers on kittens, bright copper kettles and warm woolen mittens, brown paper packages tied up with strings. These are a few of my favorite things. Cream-colored ponies and crisp apple strudels, doorbells and sleigh bells and schnitzel with noodles, wild geese that fly with the moon on their wings. These are a few of my favorite things. Girls in white dresses with blue satin sashes, snowflakes that stay on my nose and eyelashes, silver white winters that melt into springs. These are a few of my favorite things. When the dog bites, when the bee stings, when I'm feeling sad, I simply remember my favorite things, and then I don't feel so bad. Raindrops on roses and whiskers on kittens, bright copper kettles and warm woolen mittens, brown paper packages tied up with strings. These are a few of my favorite things. Cream-colored ponies and crisp apple strudels, doorbells and sleigh bells and schnitzel with noodles, wild geese that fly with the moon on their wings. These are a few of my favorite things. Girls in white dresses with blue satin sashes, snowflakes that stay on my nose and eyelashes, silver white winters that melt into springs. These are a few of my favorite things. When the dog bites, when the bee stings, when I'm feeling sad, I simply remember my favorite things, and then I don't feel so bad. 사운드 오브 뮤직 OST 중에 My Favorite Things 함께 듣고 왔습니다. 신신우신 월요일 2부, 오늘은 스페셜 빵집 사람들로 함께하고 있고요. 이 문구점 쥔장이시기로 한 우리 손글씨 선생님, 팬크래프트 유한빈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글씨가 좋은 글씨인가, 어떤 글씨가 예쁜 글씨인가, 사실 이런 것도 약간 취향에 따라 좀 갈리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글씨를 잘 쓰고 싶다라고 많이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사람의 마음이 또 들어가기 마련인데, 우리 문구점 주인장의 약간 취향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뭔가 아날로그적이고 뭔가 문구들, 손글씨, 어떤 취향들을 좀 이렇게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일단 글씨부터 얘기를 드리면 좀 반듯하면서 그리고 좀 흘려 쓰더라도 항상 가독성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글씨는 가독성이 좋은 글씨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게 무슨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그냥 어릴 때부터 전 예전에 벽돌로 된 그런 약간 고딕 느낌의, 완전 고딕은 아니지만 네. 그런 성당을 다녔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클래식한 그런 디자인들,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딱 유럽을 생각할 만한 그런 뭐 노트라든지 뭐 어떤 건축, 이런 클래식한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저희 집도 그렇고 네. 저희 문구점도 그렇고 다 그런 쪽으로 녹여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펜들, 이런 것들도 보면 사람들은 알록달록한 거 좋아하시는데 네. 저는 다 시커멓거든요. 네, 그런 걸 좀 좋아합니다. 네. 네. 잉크들도 그러면 약간 블랙 계열 좀 더 진한 색들을 이렇게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잉크도 클래식한 잉크들, 네. 그러니까 뭐 색이 변한다든지 뭐 농도가 약간 묽어가지고 뭐 그라데이션이 생긴다든지 이런 느낌보다는 네. 진짜 매일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진하고 농도 있는, 정말 글씨 쓸 때 좋은 그런 잉크들로 많이 만들고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이제 직업까지도 이렇게 이어지신 건데, 이것도 이제 약간 덕업일치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작가님이 쓰신 책도
책도 함께 읽어봤었는데 그 책에 참 재미있는 문구가 이렇게 표지에 적혀 있었어요. 어떤 문구냐면 안 팔리면 제가 평생 쓰면 되니까 괜찮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아니 이 나의 취향이 어떤 삶의 그런 부분으로 자리 잡았을 때 이런 모습들 어떠셨나요? 아 정말 그 문구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었는데 근데 참 평생 배부를 수 있어요. 노트가 네. 하도 많으니까 그때는 노트를 이거 다 쓰면 어떡하지? 단종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같은 성경을 만약에 필사한다 했을 때 제가 계산하니까 60권 정도가 나와요. 저희 노트에. 네. 근데 그 60권 안에서 들쑥날쑥이면 정말 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불안이 항상 있었는데 그런 점이 없어서 굉장히 좋고 네. 계속 이제 클래식한 디자인이 사실 주류는 아니에요. 네네. 네, 어떤 분야든지. 근데 그 마니아층이 충분히 있고 그걸 또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재밌고 계속 저는 제 취향이 아닌 거를 한다기보다는 계속 취향이고 좋아하는 걸 해야 맞는 분들이 모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네, 유지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이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일이 나의 직업이 된다면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일만 있을 것도 같지만 네. 사실 내가 이 취향을 직업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또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약간 어려움들은 없으셨나요? 일단은 사실 주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그리고 요즘 뭐 디지털 시대고 그거는 뭐 다들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생계 문제 이런 게 현실적인 문제가 제일 크죠. 네. 네. 그리고 이 한마디로 딱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문구를 좋아해서 사용하는 입장인 것과 문구를 판매하는 입장에서의 오는 간극이 네. 꽤 크더라고요. 판매하는 입장은 네. 사람들의 그런 입맛도 어쨌든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그렇죠. 고려를 해야 되고. 하고 네. 해야 되니까 완전 100% 내 취향은 갈 수 없잖아요. 네. 근데 뭐 재고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걸 네, 많이 느끼지만 너무 재밌어서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뿌듯해요. 그래서 안 쓰던 분들도 오랜만에 써보시고 네. 이거 너무 좋다 하면서 막 해보시는 것들이 그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써보고 진짜 혼잣말로 이렇게 맛있으면 와 진짜 맛있다 이런 느낌처럼 해주시니까 와 너무 좋다. 네, 막 그런 써보면서, 네. 거 네, 그런 게 너무 뿌듯해가지고 네, 계속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사람들의 취향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내가 나한테 딱 맞는 어떤 그런 물건들을 발견했을 때 와 정말 이건 나의 인생 아이템이다 이런 걸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우리 작가님의 문방구에 가서 문구점에 가서 그걸 찾았을 때 사실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좀 뿌듯하신가요? 굉장히 뿌듯해서 점점 더 서치를 하게 되고 진짜 남들이 안 보는 것까지 좀 다 한번 보면서 네. 가져와야겠다. 소개를 좀 해야겠다. 왜냐면 그런 걸 소개할 사람들이 사실 많진 않아요. 이게 대규모 업장에서는 어쨌든 재고 뭐 부담도 있을 거고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소규모 업체들이 이렇게 조금씩 가져와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아이템들 이렇게 소개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기까지 또 오시기의 과정 안에서 정말 많은 약간 에피소드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직접 쓰신 이 어쩌다 문구점 아저씨라는 책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보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이 일단 제목이 문구점 아저씨예요. 왜 문구점 청년이 아니고? 좀 제 노안이기도 하고 네. 굉장히 친근한 느낌을 좀 주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문방구라는 표현을 쓸까 하다가 네. 그거는 뭔가 너무 제 취향과는 좀 안 맞아서 한자어로 된 문방구도 한자어인가요? 네. 문방 한자어구나. 어쨌든 문구점으로? 문구점이라는 좀 클래식한 네. 그런 이름으로 좀 했고 아저씨라는 거를 붙이니까 조금 더 편하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어봤는데 요즘에는 그냥
편하게 그냥 사장이라고 합니다. 사장님. 네. 네. 그거를 좀 더 많이 편해하시더라고요. 네. 괜히 이런 것보다는. 사실 저희가 이제 너튜브 영상으로만 보면 너무 아름다운 글씨체 또 너무 예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사실 책 속에는 또 약간 자기 고백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이렇게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려움도 약간 겪어내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좀 잠깐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지금 돌이켜 보면 아 진짜 별거 아닌데 그때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싶긴 한데 그냥 뭐 하면서 살까에 대한 요즘 많은 분들이 아마 겪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서 도서관에서 정말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거의 고전 소설이랑 고전 소설은 거기 있는 거 거의 다 볼 기세로 하다가 이제 그때 조금 좀 정신을 차리게 됐습니다. 사실은 요새 이제 여러 청년들도 저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내가 좀 우울해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약간 자기 안에 그 빠져들어서 그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데 내가 뭔가 도움을 청하기도 좀 어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잘 풀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께서도 약간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내고 내가 지금 이 순간까지 이렇게 달려오면서 그런 또 마음의 위안을 얻으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일단 처음에 글씨 강의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현실적인 수입 면에서 쉽지 않다 보니까 뭐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약간 이랬던 경험이 굉장히 있고 이게 또 강의가 잘 되든 문구점이 잘 되든 항상 불안이 있어요. 그쵸. 이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긴 하겠지만 이게 언제까지 갈까? 잘 될 때도 이게 무섭고 안 될 때는 이제 땅굴 파고 들어가고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한 2년 정도를 계속 우하향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물론 잘 안 한 것도 있어요. 좀 게으르게 한 것도 있지만 계속 우하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반등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포기를 하면 정말 그냥 땅굴 속에 이제 묻히는 거고 계속 어떻게든 벽 긁으면서 올라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다시 이제 조금씩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힘들어도 어떻게든 노력해보라는 말이 사실 힘든 분들한테 굉장히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사실 그리고 또 남들이 해줄 수 있는 말은 정말 그거밖에 없고 듣는다고 해서 와닿진 않겠지만 한 번이라도 다시 생각해 주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어떤 힘든 순간들 정말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또 파도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그래도 하나씩 마치 촛불을 하나씩 키듯이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그런 또 청춘의 불확실함을 이렇게 또 넘어가게 되는 그런 또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네요. 우리 또 본인의 취향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내가 우리 작가님의 모습을 보고 나도 그러면 이 시간을 뭔가 필사와 이런 것들을 좀 넘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좀 전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잠시만요. 네. 머리가 비어가지고 다시 한번. 네, 우리가 네. 약간 어떤 각자의 취향과 취향을 뭐 찾으시는 좋아하는 것들이 다 다른데 내가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즐거움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조언. 네네. 네. 사실 요즘에 제가 많은 분들한테 듣는 얘기가 취향이 확고해서 부러워요. 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제가 어떤 취향을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취향이 없대요. 근데 사실 취향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싶긴 한데 그거를 취향도 저는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저것 경험을 해보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나한테 맞는 거 딱 하나는 있을 텐데 네. 그거를 이제 살려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고 네. 저는 어릴 때 성당 다닌 게 엄청 컸던 것 같아요. 네. 그 클래식한 성향이 생긴 게.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해 보시고 자기 취향이 생긴다면 오히려 선택의 실패를
좀 덜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취향이 확고해지면 네. 더 이상 이제 나머지는 이게 좋은 걸 수도 있고 아집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어떤 걸 선택을 할 때 그냥 취향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냥 남들이 딱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게 딱 그려지거든요. 그런 거는 정말 좋은 영향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남들이 크게 보면 엄청 세분화돼 있지만 작게 보면 크게 보면은 몇 가지 이제 분류가 있어요. 그걸 하나씩 다 해보면서 그 안에서 조금씩 더 찾아가시면 나의 취향을 가진 사람이 되시면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해보자. 네, 우리의 일단 취향을 해보고. 찾아가는 실패를 겪어보고 우리가 거기에서 나의 또 취향을 맞는 걸 찾게 된다면 그 안에서 또 약간 즐겨볼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될 것 같네요. 우리 또 작가님께서 너튜버로 또 활동하시고 문구점 아저씨 사장님으로도 계시고 또 이렇게 내가 책 쓰는 어떤 작가로도 함께 하셨는데 내가 꿈꾸는 어떤 다음 스테이지 앞으로의 어떤 꿈, 바람이 있으실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남들한테 기쁨을 주는 이게 너무 거창한데 네. 제 영상 하나로 위안을 받는다는 분들이 제 입으로 하긴 좀 그렇지만 댓글에 좀 있더라고요. 제가 네. 문구점 사장의 휴일인가 이런 네. 제목으로 올렸던 펜을 포장하고 뭐 요리를 해먹고 이런 영상에서 그래서 그런 류의 영상을 사실은 그동안은 반응이 없었는데 반응이 없더라도 이런 좀 잔잔한 그런 물결 같은 영상들 앞으로는 비중을 좀 늘려서 다른 사람들도 좀 보면서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좀 느끼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신신우신과 함께 해주시면서 약간 필사에 대한 이야기, 또 문구점 사장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그런 것들을 나의 취향을 찾아가는 이야기 잘 나눠주셨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과 함께 네. 마지막으로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맞춰보면 좋겠다라는 추천곡까지 부탁드릴게요. 오늘 함께 하시니까 어떠셨나요? 아, 제가 이게 머리로는 알아요. 답변을 하면서 잠깐 이거 길 벗어났는데 근데 이걸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지금. 그게 또 라디오의 매력이죠. 그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동문서답을 정말 많이 해서 이게 죄송한 마음도 들고 오늘 진짜 오랜만에 사람이랑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한 게 거의 엄청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입을 많이 풀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은 네. 추천곡. 네, 마지막 제가 추천하고 싶은 곡은 프랭크 시나트라라는 굉장히 유명한 가수의 마이 웨이라는 곡인데 아무래도 필사를 하거나 뭐 글씨 연습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너 초등학생이야? 뭐 왜 지금 디지털 시대에 타자 치면 되지? 왜 이걸 하고 있어?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건데 네네. 그냥 마이 웨이로 이겨내시고 그냥 그리고 남들이 뭐라고 해도 뭐 좋은 조언은 수용을 하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거의 비난이거든요. 네. 비난은 사실 뭐 크게 개념하거나 이렇게 크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언은 수용하되 비난은 그냥 마이웨이로 가시라 라는 뜻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또 신신우신 월요일 2부 슈슈슈 대신에 세번맞이 스페셜 빵집 사람들로 팬크래프트 유한빈 작가님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아주 풍요롭게 채워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또 작가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너튜브 채널 팬크래프트나 또 이렇게 어쩌다 문구점 아저씨 책까지 함께 하시면서 작가님의 어떤 앞길을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화요일은 빵집 라이브 콘서트 K 가톨릭 찬양 크루 17이다와 함께 합니다. 사수는 음악 피정으로 우리 진행되니까요. 내일도 본방사수 꼭 부탁드릴게요.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용인의 빵집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끝곡으로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My friend, I'll say it clear, I'll state my case, of which I'm certain. I've lived a life that's full. I traveled each and every high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Regrets, I've had a few, but then again, too few to mention. I did what I had to do and saw it through without exemption. I planned each charted course, each careful step along the by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Yes, there were times, I'm sure you knew, when I bit off more than I could chew, but through it all